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주소 옮겨봐야 별 수 없다. 이 얘기 딱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지방직 공무원 거주 제한 때문에 주소를 억지로 변경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지금 하려는 쓴소리의 결론은 뭐냐? 공부하면 어디든지 합격할 수 있답니다. 먼저 결론 내려놓고 얘기해 줄게요. 공부하면 어디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면직하시는 분들, 의원 면지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주소를 옮겨서 뭐 어쨌든 옮겼으니까 뭐 낮은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봤겠죠. 시험 봤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망했다 이러죠. 왜? 합격했는데 왜 망해?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지역을 써도 합격했을 텐데 괜히 여기 왔다. 그러고선 이제 근무에 들어갔죠. 한 달 정도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싫죠. 본인이 원래 원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점수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만두고 다시 준비합니다. 이래가지고 커뮤니티에 가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원래 본인 생활 터전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건 뭐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내가 저쪽 갔어도 합격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 조금 공부 더 해서 내가 우리 지역 가서 합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려면 조금 더 공부했어야지 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또 다시 시험 본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점수가 높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분들은 의원 면직에서 자리를 만들어는 줬는데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공시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는 선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선거가 두 개가 있어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방문을 잘 안 했는데 할 수도 있죠.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특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소만 옮겨 놓으신 분들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사실은. 네, 위험해요. 아니 그렇잖아. 뭐 안 걸리면 괜찮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공무원 겸직할 때도 그 얘기 계속 했지만 안 걸리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봐 뭘 못 하잖아요. 법이란 거에 일종은 또 그런 거잖아요. 예방 효과. 나 저거 하면 이런 벌을 받으니까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도덕성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불안하다면 불안해.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전화라도 한 통 오면 덜컹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유 때문에 일방 전출 되신 분도 있어요. 다시 원래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있어요. 아니, 공시생 얘기 말고 선거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본인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마음이 일단 불안한 마음이 생겨버리면 공부 못합니다. 그거는 뭐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왜? 실제 거주하면 위장 전입은 아니에요. 실제 거주하면 며칠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뭐 누구 서포팅 해준 사람도 없으니까 힘들죠 또. 자기가 이제 공부하던 때도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좋은 전략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5점, 10점은 큰 게 아니에요. 지금에서는. 5점 하나 더 틀리면 5점이잖아요. 합격선 차이가 많이 나도 뭐 최대 많이 난다면 한 20점? 그 정도 차이 날 거예요. 20점 네 문제밖에 더 돼요. 네 문제. 네 문제. 근데 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느냐. 근데 시험 봤더니 네 문제는커녕 8문제를 더 맞춰가지고 합격해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신 지원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소신 지원하려면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죠. 내가 당연히 나밖에 합격할 사람이 없는데, 야, 이제는 책을 봐도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잘 알아. 시험이 뭐 어려울 리가 없죠. 여유 만만하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보통 필기시험 그렇게 가잖아요. 여유 만만하잖아요. 누가 막 밤 며칠씩 새서 가서 보지 않잖아요. 그죠? 막 떨지도 않잖아요. 뭐 운전면허 뭐 이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되면 떨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시험 보고 내가 합격이네. 준비해야지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무슨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전교 1등, 전교 2등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공부해봐서.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들다고, 힘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힘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와 힘든 건 다른 차원이에요. 잘 안 외워지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안 외워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는 수학 문제 안 풀려 아무리 해도. 예? 그다음에 뭐 화학이나 뭐 저 생물 같은 경우 말이 어렵잖아. 뭐 DNA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뭐야? 네, 올해 수능 문제 한번 보세요. 생물 문제. 그 난리 났던 문제.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릅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실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암기 위주. 내가 어느 정도 암기했으면 답이 딱 나오죠.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거. 한국사.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집중해서 암기해서 그 짧은 시간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지역을 옮겨서 합격선 낮은 데 간다고 해서 내가 합격하는 건 아니다. 절대로. 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아까 불안한 마음 하나 나왔죠. 두 번째 뭐예요? 안도감이 나오지. 안도감. 이제 주소도 옮겨놨으니까 나는 이제 점수가 한 40점 모자라도 20점 모자라도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보다가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게 나오죠. 이거 하나 까짓 거 하나 버리자. 에? 요거 두 개? 그래 두 개 버려봐야 90점 아니야?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맞을까요 과연? 흔히 과락 맞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지우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거는 한 6문 그러니까 60점 맞을 정도의 실력이 됐어요. 60점 못 맞아요. 왜? 아는 문제도 틀리니까. 아는 문제라고 함정이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게 이거예요. 문제 중에 상중하가 있어가지고 중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상문제를 버리죠. 난도 상문제를 버려버린다고. 그래도 수능에선 점수 맞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상중하라는 게 없어요. 싹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버리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버릴 수밖에 없죠. 거기서 한 문제 나오면 다행이지만 두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망하는 거죠.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니까요. 대단히 많이 틀려서 떨어지는 분들은 아예 원래부터 실력 자체가 형성이 안 되신 분들이라 떨어지는 거고, 한 문제 두 문제로 떨어져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보세요. 합격선에서 5점 모자라. 그 버렸던 한 문제만 더 공부했더라면 후회가 남습니다. 후회란 건 지나야 남는 거거든요. 지금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지난 사람 저잖아요, 바로. 그때 그 파트만 공부했어도 두 문제 더 맞을 수 있었는데 그걸 내가 왜 버렸지? 낮은 지역으로 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전략이란 거는 잘 써야 돼요. 근데 공무원 시험의 전략은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넣느냐 전략보다는 내가 공부의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수십만 명이 시험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지역만 옮겨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도 실력자는 반드시 있거든요. 어디나 실력자들은 있다. 이분들이 원래 거기 살던 분들도 있고, 또 나름 또 주소로 옮겨오신 분도 있는데 그게 나는 아니란 얘기죠. 내가 실력이 완성됐을 때는 본인 지역에 씁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 왜? 이거는 학교랑은 좀 달라요. 학교는 멀리 가서도 다닐 수 있잖아요. 아니 지방에 사신 분이 서울대에 합격했으면 안 올 거예요? 오지요, 당연히. 연대 고대에 합격하면 안 올 거예요? 오지요. 인서울 학교 되면 오잖아요, 전부 다. 예. 근데 공무원은 내가 서울 사는데 뭐 저기 어디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 가요? 잘 안 가죠. 잘 안 가요. 내가 어떻게 거기서 평생 살아? 이렇게 되니까. 다른 시험이란 말이야.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꾸 전략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아직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1, 2, 3, 4, 5, 6. 인데 이제 5개월 하고 절반 남은 거죠. 5개월 절반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시던 분들이면. 근데 여기서 벌써 포기하고 주소 옮겨놓고 불안한 마음 갖고 아까 1번 불안한 마음, 2번 안도감. 뭐가 될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 머리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영어 없는 그 시험들을 골라서 봐요. 근데 본인만 영어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남들도 영어를 안 하잖아요. 우위에 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면
안심하고 낮은 지역에 쓸 수는 있어요. 안심하고. 가령 뭐 수능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인서울 할 수 있는 학생이 나는 진짜 안심하게 합격하고 싶어 그래서 지방 있는 국립대 같은 데 넣는 경우 있잖아요. 예,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공무원 시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제가 뭐 이걸 해라 말아는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할 거 아니야. 뭐 제가 안 하란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그 아까 얘기했던 불안감과 안도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높다 하는 지역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 직렬을 아예 안 뽑는 지역도 있어요. 직렬을 아예 안 뽑아. 그건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안 뽑는데 어떡해.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뽑는데도 나는 굳이 거기에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네,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또 다시 시험 봐야 되고 본인 지역으로 오려고 네, 근무고 뭐고 없어요. 그러면 또 회사 근무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서로에게 다 안 좋은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은 본인의 몫이에요. 저는 길을 안내해 줄 뿐이지 하라 마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